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20일까지 전자투표 관련되는 공시도 나와 있고요. 조건부 상장 폐지, 거래 정지, 신규 상장 실제 사료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란에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자, 공시 사이트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게 되면 전자투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12월 21일 이제 주총이 임시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하실 분들은 주총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하시면 되고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월요일 9시부터 주총 전날이죠. 20일 오후 5시까지 삼성증권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전자투표를 행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제 상장 폐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장 폐지 이런 말만 나오면 초보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코스피에서는 조건부로 일단 상장 폐지를 하고, 예, 공모 없이 이제 그대로 주식이 이제 코스피로 신규로 이제 옮겨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이제 이번 이제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월 17일에 이제 이런 공시 서류가 올라왔고, 이제 정정 관련되는 부분이 11월 21일에도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폐지 승인은 조건부 이전 관련해서 상장하는 어떤 그 폐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이제 10월 17일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코스피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코스피 이전 상장. 코스닥에서는 조건부로 상장 폐지를 하고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안건이 승인이 되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임시주총에서 안건 올라와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전 상장을 했을 때는 이 주관사가 실사 관련되는 부분을 한 두세 달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이니까 딱 한 두 달 정도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부분이니까 통상의 어떤 이제 이 텀은 이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HLB가 코스피 이전 관련되어서 가장 뭐 추진하는 이유 자체는 주주들도 요구하고 회사도 이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결국 기업 가치 제고입니다. 대외 및 신인도 뭐 증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대응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패시브 자금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이 훨씬 더 향후의 어떤 기업가치 제고에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사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고요. 내년도 이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차원에서 5월달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포드파 일정에서 허가 관련된 일정이 있고 3월달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일단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일 거고요. 자본시장연구원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뭐 자료가 2018년도까지입니다만 이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크게 보면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 뭐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있었고요. NHN, 큰 기업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NC소프트 뭐 이렇게 지금 코스피에서도 큰 쪽의 어떤 시가총액을 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되었던 부분들이 많고요.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전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공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주식이 그대로
그 시장이 옮겨갈 뿐이고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 이전할 때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할 때 어떤 조건하고 똑같은 어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옮겨 나가거든요. 근데 공모만 없이 기존 주식의 어떤 거래 시장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크게 보면 이제 기업 가치 개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대외 신인도가 증가되고 이 공매도 피해 대응 관련되는 부분들은 신규 공매도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코스닥 지금 150에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고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때까지는 제한적인데 뭐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이제 지수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하고 코스피 쪽의 어떤 자금의 규모를 보게 되면 과거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자금의 어떤 유입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이제 심사를 청구해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 폐지와 함께 코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는데 거의 뭐 폐지하는 날하고 이제 코스피 신규 상장 날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뭐 거래 정지 같은 것은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연속성을 거래소에도 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신규 상장이 같이 일단 일어난다.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절차는 이제 주총을 개최를 하죠.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면 요게 이제 21일에 벌어지고 주주들이 어떤 승인을 나면은 이전 상장을 결의해서 그럼 이때 이제 코스닥에서 조건부 상장 폐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주총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주총에서 결정되었던 이전 상장을 거래소에 이전 상장 신청서 마치 신규 상장 신청서를 내듯이 이전 상장 심사 청구를 하는데 요게 통상 이제 45 영업일 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걸 살핍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21일에 승인을 받아서 이전 상장 신청서를 내면 요게 45 영업일이잖아요. 영업일 기준이니까 보통 한 2달 정도 이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한 2월달 정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전 상장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고 요걸 또 이제 공시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텀이 걸리느냐?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났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완료 거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앞서 나왔던 승인의 결정 이후에 한 일주일 이내. 그러면 뭐 빠르면 2월달 안에 끝나는 거고 늦어도 3월달 안에는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어떤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을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사들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포스코 케미칼 지금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죠. 2019년도에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올라갈 때 이때도 보면 상장 폐지에 따라 별도 거래 정지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폐지와 더불어서 신규 상장이 같이 보통 벌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 간소화 절차인 패스트 트랙을 적용받아서 45 영업일로 이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빨리 20 영업일로 이제 단축해서 뭐 하는 어떤 부분들 요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SK 오션 플랜트 관련되는 부분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상장 폐지와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을 임시주총에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이게 또 바로 안 내고 여기는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총 끝나고 이제 바로 내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이제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하면 이제 45 거래일이니까 여기 이제 4월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시차가. 그러면 이제 통보를 받으면 보통 또 일주일 이내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 신규 상장이 같이 이제 일단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사례를 봐도 여기도 보면 이제 대형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되면 20거래일 이내, 45일이 아니라 뭐 20거래일 이내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측과 코스닥 상장 폐지일들을 일정을 뭐 이렇게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라고 상장 폐지일 관련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거래 연속성을 위해서 거래 정지 기간 없이 바로 여기는 상장 폐지 다음 날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올해 이제 벌어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나이스 정보통신인가요? 이제 여기가 그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총이 이제 3월 27일에 이렇게 있었고요. 이사회 결의는 3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보게 되면 상장 승인을 조건부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 유가증권 상장 이렇게 그 일정들이 나와 있죠. 그 뒤에 이제 공시를 이제 보면요. 여기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보면 상장 이제 예비 심사 결과 3월 27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3월 27일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한 4월 달에 만약에 내었다라고 하면 4월 달, 5월 달, 뭐 6월 달 이런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이렇게 제법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상장을 추진한 결과 7월 28일에 충족했다고 이제 이렇게 결정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 신청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에 보시게 되면 상장 폐지 신청 예정 일자도 이것도 거래소와 뭐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월 8일에 유가증권 시장 매매를 개시한다. 예정 일자를 이제 보시게 되면 8월 1일에 뭐 이야기가 그 이사회 결의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별도 이제 그게 없이 8월 8일에 이제 상장 폐지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장 폐지일이 8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제 매매 개시도 이제 거래 연속성으로 해서 바로 이제 당일날 요렇게 연속성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제 공시로 코스닥에서 이제 8월 4일에 신규 상장 내역 관련되어서 8월 8일에 상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서 실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관련되는 부분들도 정보통신이 아니라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8월 8일까지 거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끊기지 않죠. 계속 그냥 거래가 이렇게 되면서 상장 이전하기 전에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갔다가 오히려 또 이제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뭐 여기는 좀 주가가 좀 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만 거래의 어떤 뭐 단절이 뭐 이렇게 있진 않고 이 부분들이 거래도 그대로 이제 되어 가기 때문에 자 HLB도 이제 이런 흐름들로 이제 내년도 뭐 2월달 3월달에 이제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정대로 막 된다라고 하면 늦어도 3월 뭐 쯤에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